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바람 목독방입니다. 지난주 기준금리 인상 동결 영향으로 주말을 지나면서 매물 증가량이 다시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깨서방처럼 축소가 되는 지표를 보여줬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점점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녹여줄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슬슬 매물이 갈라진 틈 사이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7일 서울 매물량은 1000건 이상이 늘어나면서 정말 피곤할 정도의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몰라. 인풋, 아웃풋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만 봐도 얼마나 초조한지를 읽을 수가 있죠. 지난주 8만 건이라는 지붕을 뚫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물 지표 보고 움직이거든요. 이러다가는 정말 골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방어 기제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었고, 때마침 미국 기준금리가 11월 동결을 선언한 터라 이때다 싶어서 매물도 일정 정도 걷어들이는 포지션을 취했었죠. 이렇게 주식시장처럼 매일 매물 지표를 다르게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매물 변동성이 극심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거래 현장에서 내놓은 집을 물어갈 사람들이 전무한 상태죠. 거래량만 봐도 10월은 상당히 쪼그라붙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찌그리는 쫄아붙어서 마시기라도 하죠. 이렇게 거래량이 찌그러져 있게 되면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나는 겁니다. 지금 뭐 서울뿐만 아니죠. 경기권, 수도권, 지방할 것 없이 매물 쏟아내는 속도는 스포츠 모드를 달리는 건데, 경기도 역시 주말을 지나면서 매물을 걷었다가 다시 가을 햇볕에 고추 말리듯이 재차 14만 건을 널어놨습니다. 이거 누가 걷어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인천 매물 역시 다시 1000건 가까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시장 지표가 살짝 변한다 해도 부동산 펀더멘탈 기초 체력 자체가 스스로 버틸 만한 지구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발 금리 동결이라는 소식이 들려도 단기적인 반응만 보일 뿐 다시 그 궤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어제 공매도 한시적 중단도 단기적인 코스피 급등이 있었지만 이거 이후에 경기 상황이나 종목에서 기업 실적 등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 매물 움직임도 아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지방을 보면 세종 역시 주말을 지나면서 살짝 빠졌다가 다시 7,000건으로 올라섰고요. 대전 매물량 역시도 15,000건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역시 아주 똑같은 궤적 보이고 있네요. 결국 매물이 본물 터지듯 나오는 양상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부산도 5만 1000건으로 중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인 매물 인아웃 현상은 단기적인 경제 지표가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기대 심리가 나오기에는 그 지표가 너무 지금 한국 부동산 현실과는 거리감이 많다라는 얘기죠. 피부로 와닿을 만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거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매물을 내놔야 할 사람들은 그냥 자동문 열리듯이 스르르 그냥 빨리 팔고 나가자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매물 적체 현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게 지금 분양시장인데, 어제 서울에서 특공 접수가 있었던 도봉 금호올림 66세대 모집에 11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 분양치고는 정말 소박한 모습이죠. 여기 입지와 규모에 비해서 분양가가 서울다운 곳입니다. 84제곱이 9억대로 뽑아냈는데 주변 시세를 보시면 도봉 레미안이 84제곱 7억 5천 수준이죠.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뭐 거의 1억 이상이 비싼 분양가입니다. 그러니 분양도 이런 식이면 그냥 잔여 물량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매물 시장에서도 호가를 포기 못하니 매물이 쌓이듯이 똑같이 분양시장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권 가면 뭐 상황은 더 험악해지죠. 어제 특공 접수를 마친 의정부 푸르지오 클래스 L, 여기는 259세대 모집에 7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상당히 저조한 성적. 분양가를 들여다보면 84제곱 7억에 가깝습니다. 주변 시세 보시면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6억 1000만 원 선. 그 분양가와 주변 시세 뭐 일정한 어떤 실익이 안 보이죠. 그러니 의정부 선호도가 조금 낮은 곳인데 이렇게 뭐 대책의 분양가를 쏘아 올리니 답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의정부 링크시티, 여기는 규모가 좀 큽니다. 특공 562세대 모집에 470명 지원. 역시 성적이 저조, 가격에 문제가 있었겠죠. 여기는 84제곱이 7억 중반으로 나왔어요.
역시 힐스테이트 의정부역과 비교해도 분양가가 1억 정도 높은 상황. 이렇게 경기권 아파트들이 높은 분양가로 치고 나오니 1차 분양에선 완판이 되기 어려울 건 당연하고 아마 무순위에서 소진을 할 플랜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 높아서 유주택자들 타겟으로 절대로 포기 못할 가격 태그를 계속해서 붙이는 거죠. 고천 센트럴자이도 특공이 586세대 모집에 27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유는 분양가겠죠. 84제곱이 7억 중반, 주변 시세는 신공리, 롯데캐슬 6억 2천선. 역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요. 이렇게 서울에서 일어났던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걷어차는 양상, 그대로 이제 경기권에서 재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다주택자들 수요를 기반으로 물량 털어낼 수 있겠다라는 계산에서 나오는 분양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젠 신축 분양도 무주택자에게는 별로 실익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잘못 먹었다가는 식중독이 아니라 집중독에 걸려서 2박 3일 병원 신세가 아니라 평생을 고생해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나름 고개를 끄덕끄덕 지금 고금리 상황을 우려할 수 있는 곳들은 엄청난 선방을 하고 있죠. 어제 마감을 한 가밀 프루지오 마크베르 3세대 모집에 174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당해 제한이 있었는데요. 많이 몰린 거죠. 근데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게 보입니다. 여기 84제곱 가격이 5억 7천 선, 자체 시세는 9억 9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하남 가밀 한양 수자인도 한 세대 모집에 1478명이 지원을 했고요. 특공 신혼부부인데도 상당히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가격대가 6억 1천만 원, 자체 시세 7억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가격대가 눈안에 들어오는 곳, 그리고 고금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곳으로 마감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탄도 요즘은 살아나는 분위기가 보이고요. 39세대, 공가 세대를 모집한 동탄 센트럴 포레스트 2207명이 지원을 했고요. 역시 가격대가 요즘 동탄 분양하고는 결이 다르죠. 84제곱 4억 초반에 나왔었습니다. 시세는 서해 그랑블이 7억 7천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 당연히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매물 적체 현상이나 분양이나 매한가지 결국 집값이 낮아지면 모든 게 선순환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박한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지금 꼬여있는 부동산 상황 해결할 가능성 없습니다. 집값이 낮아지고 담벼락이 없어지고 허들이 치워지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에는 봄이 오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대출이 역으로 달리기 시작하고 금리가 폭발하게 되고 건전성이 악화된 건설사들이 비실비실 그 건설사를 물고 있는 금융권이 폭파될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2차 하락 조짐은 어찌 보면 다시 부동산 시장을 리셋시킬 수 있는 킬링 버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저축은행이 사달이 나게 생겼어요. 부동산 PF 리스크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브릿지론,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부동산 사업자가 건설자금 명목으로 이금융권에서 돈을 땡기는 건데 이자가 높고 단기간 안에 차입을 갚아야 하죠. 근데 지금 주택사업 자체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경기도권도 흔들리고 있는 판에 건전성이 정말 건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저축은행이 58%로 브릿지론이 제일 많이 몰려 있고요. 주로 신용도 낮은 부동산업자들이 몰려 있어서 연체율이 사업성 저조로 급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PF 연체율이 2% 초반에서 4%까지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고금리 상황이 목을 조르고 있는 거고요. 제일 큰 게 시공사가 채무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완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그 직격탄을 저축은행이 맞을 수밖에 없는 금융구조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부분 서울 분양도 비실거리는데 수도권, 경기권, 지방 할 것 없이 분양률이 대체로 저조해서 이렇게 생기는 리스크는 그대로 저축은행이 떠안아야 하는 엄청난 금융부담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런 캐피털, 증권도 비슷한 위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더 문제죠. 어제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부동산 PF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에 대한 저축은행 리스크는 상당히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가장 위험한 중심축이라는 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매물 적체 현상, 매매 시장이 맥을 못 추고 분양 시장은 실적 내리꽂히고 동시에 이 사업에 자금을 댔던 제2금융권이 박살이 나게 되면 지금 대외 여건과 관계없이 한 방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절대로 지금 대출 무리하게 내서 진입 잘못 시도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심사숙고하셔서 모든 결정 내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매물량 심리전이죠. 결국
개껍질을 벗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나오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분양시장이 다시 호불호가 명확해지면서 극도의 부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 이젠 그렇게 사업자금을 몰아줬던 저축은행, 제2금융권 부동산 PF 사태가 엄청난 내관이 돼서 터질 수 있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벨트 꽉 매시고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도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